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치포 동맹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 대만과 일본이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그 생산을 태클 거는 그때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어줄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연결해서 좀 해드리면, 네. 자, 삼성전자 12개월 선행 PBR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2년 동안에 이제 12개월 후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만든 시가총액 수준인데요. 1.06까지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거의 1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M&A를 통해서 뭔가 성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게 암이잖아요, 그죠? 지금 암인데, 제가 이제 금요일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결과로는 암 인수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예전까지 다른 탈세계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 다시 아니 괜찮아요. 아닙니다. 니는 이 암이 영국 회사고 손정희 회장의 이제 비전 펀드가 인수했다가 비전 펀드의 이제 운용 자금이 많이 쪼그라들다 보니까 이거를 매각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네. 손정희 회장도 뭐 몇십조 지금 손해를 봐가지고. 네, 지금 그 똘똘한 성장주들을 많이 투자했는데 많이 가치가 하락하면서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매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암이 어쨌든 반도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설계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걸 애플이라든지 우리 뭐 모든 반도체 관련된 빅테크 관련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네.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 하나가 독점하게 만들어 주겠냐. 지난번에 엔비디아 같은 이러한 회사들도 인수하려다가 불발됐잖아요. 승인을 다 안 해주는 바람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려고 하는데 누가 승인해 주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조건은 글로벌 각 국가들의 주요 기업들이 나눠서 그냥 차라리 그렇게 컨소시엄을 가지고 간다라면 승인이 되겠지만, 단독으로 독점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 자, 그러면 만약에 컨소시엄을 가지고 그렇게 승인했을 때 거기에서 그러면 뭔가 삼성전자한테 유리할 게 있는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수익성을 만들기는 어렵다. 라는 측면에서 공공재를 가지고 와봤자 수익성은 낮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별 주요 기업들이 나눠 가졌을 때 인수를 한 것은 수익성은 낮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M&A로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못 가져올 거다. 가져와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그 지금 이제 그게 지금 가져온다라는 강한 거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쪽 고객들을 싹 이쪽으로 유치하든가, 그러니까 이쪽의 물량 이런 걸 가져오는 걸 원하는 건데, 네. 단독이 아니면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주주환원입니다. 자, 지금처럼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면 주주들을 달래줘야 되는데, 주주환원을 기대하기는 지금 어렵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가져왔나요? 네, 가져왔네요. 이 박학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지금 이제 재무 쪽 담당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올해 초에 보시면 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국민연금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또는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선임이 됐어요. 선임이 됐는데 이분의 최근에 코멘트가 뭐냐면, 야, 이렇게 지금 시장이 경기가 안 좋은데 내부의 자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혹시나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함부로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내부에 112조 원에 달하는 현금이 있거든요. 절대로 배당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내부의 기류라고 합니다. 앞으로가 불확실하니까. 네, 불확실하니까 현금 많지만 이거는 가만히 들고 있다가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자라는 게 지금 이분의 스탠스라고 하네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2018년도, 19년도에 돈을 좀 많이 벌 때 그 돈을 버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준다라는 것을 삼성전자가 이야기하면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이런 내용이 조만간에 나왔을 때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들어온 외국인들은 당분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또 안 좋은 분위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캐피털 그룹과 하이닉스라는 키워드로 이제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과거에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 때 하이닉스의 지분을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롱온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만 주로 하는 회사인데 캐피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캐피털 그룹 하이닉스라고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여기 있죠. 외국계 반도체가 엄청나게 침체될 거다, 반도체 사이클 안 좋을 거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캐피털 그룹은 하이닉스를 매집했다. 이게 2018년도 하반기 기사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 캐피털 그룹이 이 하이닉스를 매집했던 데가 PBR 1배 밑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이 캐피털 그룹이 하이닉스를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를 만나고 삼성전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셨대요. 근데 이런 기류를 전달받은 거죠.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래서 좀 외국인들한테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 조금 안 좋게 수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 당분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없다. M&A라든지 주주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게 없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들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삼성전자 암에 대해서. 그쵸. 근데 삼성전자 오를 그 가온칩스라든지 사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불발되면 원이 차겠죠. 근데 그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 테마로서는 뭐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815 가족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 그 부분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좀 발빠른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제가 만난 주말에 분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 또 의외로 뭐 여기 상당히 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알 수 없지만 지금 뭐 산업의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것을 저는 그냥 전달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암 관련돼서 수혜주라고 막 지금 움직이는 테마주들은 좀 고수분들이 좀 발빠르게 잘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론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보시면 하이닉스는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강보합에서 끝났거든요. 그렇죠. 안전판 역할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망해도 누가 가장 늦게 망할 거예요? 삼성. 네, 다른 기업들 다 망해도 시가총액 뭐 3,000개 기업이 다 망해도 삼성전자는 가장 늦게 망할 거잖아요. 그 정도의 현금도 112조를 가지고 있고 안전판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선행해서 먼저 주가가 반도체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으니까 그 호흡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PBR 1배 안에서 밑에서 바닥을 찍었는데 그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호흡을 좀 길게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구간이다. 그리고 최근에 참 11월 1일 날 삼성전자 그 JY 분께서 승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회장 승진. 회장 승진 앞두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라든지 내년도 전망이라든지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장밋빛 전망을 그려가지고 승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안 나오게 할지 그게 지금 윗분들이 다 혈안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그래서 12월 달에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앞당겨서 삼성그룹의 비전이 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걸로 지금 조금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고 나와봤자 AI와 로봇 정도 가지고 이야기 나올 거고 나머지는 그냥 열심히 잘하겠다. 앞으로도 삼성은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는 역사적인 PBR 밴드 수준으로 보시면 항상 PBR 1배 밑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커머더티, 반도체는 커머더티라고 말씀드렸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좋아지는 구간까지 한번 지금은 좀 어쩔 수 없이 약간 기다려보자 라는 거고 자, 그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하나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임상옥이라고 거상 임상옥 기억나십니까? 네. 장사 잘 하셔가지고 유재룡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드라마. 네. 드라마 예전에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있죠. 그 하이닉스 분들 직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요즘 그런 건 아니에요? 야, 우리 반도체 재고 불태워버릴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빈말이겠지. 그러니까 빈말로 그 정도로 지금 재고가 많이 너무 있다. 많이 쌓이고 있고 최근에 업데이트한 재고는 원래 한 4, 5주 정도 재고가 있었는데요. 8주 정도까지 늘어났고요.
연말 가면 이게 한 10주 정도나 그 이상 될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만큼 가격을 낮췄는데도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갈까요? 더 빠질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암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의 무서움. 예, 디플레인 거죠. 인플레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빨리 내가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디플레 우려감이 커지니까 점점 수요를 늦추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부분을 한 방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과거 임상호 거상이라는 이분이 했던 역할이죠. 이분이 과거에 중국에 홍삼을 팔러 갔는데 베이징에서 그 상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담합을 했습니다. 물건 싸게 낮추기 전까지 우리 사지 말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날짜까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마당에다가 그 홍삼을 다 던져놓고 거기에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났죠. 야, 임상옥이 홍삼에다 불을 짚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에 이제 상인들이 난리가 났죠. 중국 상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막 그걸 끄고 막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왔던 물량의 일부분밖에 안 남게 되죠. 그래서 아주 높은 가격에 중국인한테 던지고 그때부터 이제 거상 임상옥으로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그 정도 이야기 나올 정도로 내부에서 불을 태우자. 그래야 살 수 있다. 정도로 힘들다라는 건데, 근데 조만간에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치포 동맹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치포 동맹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 대만과 일본이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중국과 관련돼서 중국에서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보복이 나오면 특히 그 보복 중에서도 생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태클을 거는 보복이 나면 그때가 그날 하이닉스는 주가는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생산을 태클 거는 그때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 왜? 어차피 수요와 공급인데 이 생산을 막아버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케이스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 과거에 하이닉스가 공장에 한 번씩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당분간은 하이닉스도 조금 주춤할 수 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이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조만간에 삼성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가이던스 낼 텐데 내년도 설비 투자를 한 22조 정도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의 순부채가 한 12조 정도 됩니다. 네. 예, 그 중에서도 외화 부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그러면 부채 엄청 많게 달러가 강하니까, 그리고 비용 엄청 많이 나가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면 투자 중단. 이 뉴스나 아니면 중국의 반도체 보복, 이 뉴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 하이닉스가 바닥을 찍어줄 가능성이 높으니 PBR 0.9배 아래에서는 캐피탈 그룹이 그랬던 것처럼 3년을 보고 그때 투자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20년, 2021년에 많이 먹고 나왔어요. 그 캐피탈 그룹이. 근데 이번에 다시 캐피탈 그룹이 하이닉스를 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PBR 0.9배에서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1개월 보고 들어오고 있다, 2개월 보고 들어오고 있다, 3년을 보고 걔네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그널이 맞네. 아까 김인수 대표하고도 3년은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해야 큰 수익을, 결과적으로 수익이 좀 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그러면 우리도 그들의 시각으로 한번 허벅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허벅지 침으로 팍팍 찔러가면서 참아야 되는, 약간,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상당히 어두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슈, 특히나 하이닉스들은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면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내가 없는 분들은 그때 신규로 좀 한번 용기를 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참아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는 거 업데이트를 제가 주말에 좀 같이 공부한 내용들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고요. 하이닉스 PBR 밴드 차트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밑에가 0.8배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0.7배 정도까지 갈 수는 있다. 0.8배. 그 가격이 얼마냐면 참고적으로 7만 원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애널리스트들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격은 참고 삼아 한번 0.8배 가격은 그 정도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